표피를 피부 보호 장벽이라고 쉽게 설명하는데, 표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가 4개의 구조이지만 사실은 0.1mm의 아주 얇은 층에 해당하는데, 그림의 모세혈관은 진피에만 연결되어 있고 표피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살부터 턴오버 주기가 길어진다, 여자는 24살부터 늙는다는 말을 하게 되죠. 피부 보호 장벽인 표피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화장품이 어떤 원리로 스며드는지, 그리고 리포좀, 엑소좀, 나노좀, 이러한 말들을 왜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와 화장품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피부 보호 장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 보호 장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질층은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는데, 라멜라 구조라는 말은 각질층이 15겹이나 혹은 25겹의 각질로 되어 있지만, 그 각질과 각질 사이는 물과 기름의 끝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장품이 침투가 된다면 각질 세포와 세포 사이에 나노 틈새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나노 이하의 사이즈로 가공되었다는 말입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는 발효 화장품이 그때부터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가공된 화장품의 원료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처럼 작게 쪼갠 것을 발효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이 발효가 되면 각질 세포 사이의 틈새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발효 화장품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각질층이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표피의 가장 겉면인 각질층까지 들어가려면 화장품에 유화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계면활성제인 유화제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체에서도 추출할 수 있고 식물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데, 피부에 부담이 되지 않은 안전한 계면활성제를 이 화장품이 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원료가 나노화되고 그리고 계면활성제인 유화제가 동원되면 화장품은 피부 위에 올려놓게 되면 각질층 사이로 침투되게 됩니다. 각질층 밑에 기저층에서 태어난 세포들이 위로 올라와서 과립층, 단백질 과립으로 바뀐 상태를 말하는데요. 각질층은 세포가 핵을 잃고 케라토히알린 과립으로 바뀐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화장품에서 히아루론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히아루론산은 자기 몸무게의 몇천 배의 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죠. 케라토히알린 과립으로 바뀐 히아루론산층은 피부 밖에서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수분의 침투를 완벽히 막아내고, 인체에 살아있는 세포인 대부분이 수분인데 이 인체에 해당하는 수분의 증발을 막기 때문에 이러한 케라토히알린 과립의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는 과립층을 과립층이라기보다는 수분 저지막으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수분 저지막인 과립층은 2가지의 특징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알칼리와 산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부 위의 각질층은 죽은 곳이고, 그리고 유국층 밑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립층은 피부 밖에서 피부 안으로 무언가 들어온다면 알칼리 상태만 받아들이겠다는 호염기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장품 용액은 대부분 약산성으로 가공됩니다. 피부 위는 세균과 맞닥뜨리는 곳이어서 약산성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는데, 화장품이 피부 위에 바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품 용액 전체는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흡수되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는 말을 우리 주변의 피부 갈실 원장님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호염기성의 특징 때문에 산성 용액이 과립층 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각질층에만 흡수되어서 죽은 세포인 각질층까지만 들어가는 것은
이 진피나 혹은 살아있는 세포의 질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해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 제품에 크게 25%까지 해당하는 리포좀 용액은 리포좀 자체가 알칼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과립층을 지나 피부 속으로 침투될 수 있습니다. 과립층이 요구하는 두 번째 특징은 소수성의 특징입니다. 즉 히아루론산이 물을 끌어당겨서 이 히아루론산을 지나 수분이 들어갈 수도 없고 수분이 피부 밖으로 증발할 수도 없다는 소수성의 특징을 말합니다. 화장품은 8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용액은 과립층을 지나 더 이상 침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밖에서 피부 안으로 수분이 들어갈 수 없다는 대전제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에 누워 계신 고인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 전체 사이즈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은 돌아가시면 몸의 상당 부분이 짧은 기간 안에 소멸되어 가기 시작할까요? 사람이 죽게 되면 과립층이 수분 저지막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인체에 해당하는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피부 보호 장벽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부 밖에서 피부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피부 안에서 피부 밖으로 수분의 손실을 완벽히 막아낸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장품 용액이 피부 보호 장벽, 즉 과립층을 뚫고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소수성의 특징을 과립세포인 케라토히알린 과립이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리포좀 용액이 리포좀은 물과 기름으로 된 이중막이기 때문에 케라토히알린 과립이 수분의 침투를 막는 소수성의 특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좀은 케라토히알린 과립을 지나서 안으로 침륜되어 가게 됩니다. 각질층을 지나 피부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노 이하의 크기가 되어야 하고 라멜라 즉 물과 기름의 형태를 지나가려면 유화력을 가져야 합니다. 수분 저지막이 소수성의 특징, 호염기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의 성질을 띠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알칼리 상태여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피와 진피를 나누는 기저층에는 기저막이라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기저막에 있는 이 포를 지나 진피 안으로 화장품 용액이 침투되려면 기저층이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기저층은 무극성, 비극성의 특징을 요구합니다. 피부 밖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나 염증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침투된 세균들은 모두 다 극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만들어낸 염증이나 혹은 바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극을 띠는 위험한 요소들을 기저층에 있는 기저막은 완벽히 차단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를 채소 단위로 가공하게 되면 즉 영양분이 소화되고 마지막 분자 단위가 되면 모두 다 극을 띠게 됩니다. 인체 안에서 사용되기 위해서죠. 이렇게 극을 띠는 화장품의 원료는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침륜되었다 하더라도 기저막을 만나면 더 이상 진피 안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기저막이 무극성, 비극성의 특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 기계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마사지 기계를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진피 안으로 화장품이 침투되려면 기저층이 요구하는 무극성, 비극성의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는 마사지 기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뉴스킨은 갈바닉이라는 마사지 기계를 갈바닉 겔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화진 화장품도 고가의 마사지 기계를
기초를 바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를 바르고 사용하도록 교육한 이유가 바로 기저막이 무극성, 비극성의 특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솜은 굿속스 안에 다량 함유된 리포솜은 무극성, 비극성의 특징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침륜된 리포솜 용액들은 기저층을 지나 진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리포솜이 세포막을 복제해서 만든 아주 작은 막이기 때문에 리포솜의 특징인 막 친화성 혹은 pH 감응성이 높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리포솜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용액이 세포 안으로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보호 장벽의 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화장품이 어떤 원리로 피부 밖에서 피부 안으로 흡수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화장품 판매원들이 말하는 화장품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 침투 혹은 침륜 혹은 흡수될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